2016년 10월 7일 날 또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면서 협약을 또 맺은 거죠. 요거는 2018년 5월 14일 날 올해 또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협약이 맺어진 거죠. 이렇게 자주 협약을 맺는 이유는 당연히 일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여론은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린 정상적으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게. 요 사진 제가 사실 그 역사문화연구회 사무장을 하면서 그 중도 유적을 저희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던 그때는 2014년 7월 29일 발굴 유적이 처음 공개됐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정밀 발굴한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답변까지 받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유적이 그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유적이 나와서 이때부터는 보존에 관한 그 보존을 해야 된다 했는데 중심을 뒀었죠. 근데 저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날입니다. 2014년 11월 28일인데 이날이 이제 기공식을 했거든요. 이날이 이제 5억이 들어서 이 기공식을 했는데 요게 요 보이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에요. 비가 이날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유치원생들을 우기 써가면서 요 행사에 동원됐고 요 앞에 이게 시작한 다음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안 왔어요. 원래 1,50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예상해서 이제 그 의자를 배치했는데 노인회 이쪽에 그 춘천시 노인회를 통해서 다 동원을 해서 그때 오신 분들이 원래 이제 노인회의 식사 준비나 이런 것들을 배정한 거 보면 한 800명 정도로 아마 계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건상으로 보면 노인들을 다 동원했던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 착공식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16년 10월 7일 날 다시 그 베어스트 호텔 거기서 착공 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요 전에 2016년 7월 1일 날 그 중도 레고랜드 진입교량에서 원래 착공식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3일 남겨놓고 취소를 했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착공식을 4번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요거는 2018년 5월 14일 날 또다시 착공식을 하고 왜 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협약을 많이 맺고 착공식을 많이 하느냐. 이건 스스로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물론 이제 서울에 오신 분들하고 춘천에서는 또 춘천만의 이제 또 이 목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춘천은 저희가 아무리 이제 보존이나 이런 쪽에 중심을 둔다고 하더라도 춘천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춘천 시민들이 찬성했던 이유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만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찬성을 했던 거죠. 근데 요걸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전부 상가예요. 이건 뭐 ESM 뭐 이렇게 줬는데 이 상가라는 이름을 쓰기 싫었겠죠. 이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 몰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도심 뭐 상가지구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면적이 56,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었었는데 또 요즘엔 더 늘었어요. 이게 늘어서 원래 여기 다른 자버드벤처니 뭐 이런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다 없어지고 이 ESM이 전체로 늘어가면서 지금은 14만 제곱인가요? 아마 이 정도 되니까 훨씬 더 14만 제곱?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25만 정도 되니까 훨씬 늘었죠. 그래서 상가를 졌을 때 4만 3천 평의 건물 면적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30평 기준 상가라면 1,400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상가가. 이 춘천 시민들이 다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찬성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춘천시 번영회장님을 제가 만나서 이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속 찬성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알고 있었다. 이게 상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를 했을 텐데 이런 걸 몰랐으니까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전체 사업에서 레고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건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지역은 뭐냐면 이게 레고 확장부지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호텔 짓고 할 자리예요. 호텔 짓고 멀린사가 뭐 여기다 뭘 더 하겠다 그러면 그 땅을 팔지 않고 임대를 주기 위해서 늘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이 임대를 주는 땅이고 나머지 주변 부지는
매각을 하는 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멀린한테 공짜를 주려니까 멀린이 호텔을 여기다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줘서 호텔을 짓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래는 24% 정도 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의 특징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은 다 춘천 레고랜드, 이 중도 레고랜드로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심지어 시장님도 이 사업의 그 명칭을 모르고 7년을 왔으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야 뭐 말 하나만 하겠죠. 이 전체 부지 내역을 보면 여기서 가장 춘천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부분입니다. 요게 보면 상가시설 지구라 해서 요게 12만 3천, 요게 건축 연면적이 14만 천이니까 요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4만 3천 평 되는 거죠. 상가 건축 연면적 4만 3천 평을 30평 기준으로 하면 1,400개의 상가가 여기에 중도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드는 게 여기 써져 있죠. LLD에서 만드는. 제목에 달았던 불법, 탈법, 편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 적법하다. 이제 지금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냐? 강원도하고 LLD 말이죠. 어떤 것들이 불법이고 탈법인지 그 편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부지 구역별 면적 및 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복합 테마파크는 건폐율 30%에 용적률 90% 이런 식으로 쭉 다르게 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중도는 유원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춘천시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은 건폐율 30%에서 용적률 100%를 넘지 못해요. 원래는 이 건폐율 30%의 용적률이 80%인데 중도가 관광지 이 특수 관광 지역으로 조금 더 이제 20%를 더 받아갖고 100%가 된 거고요. 이 이야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여기 보면 50에 350% 돼 있고 45에 135가 돼 있죠. 여기 40에 80. 여기는 이렇게 적냐? 25에 50, 20에 20, 뭐 50에 100 이런 식으로 다 지구별로 다르게 돼 있죠.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건폐율 30% 용적률 100%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조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눈 게 어떻게 왜 이렇게 나눴냐? 여기 혹시 뒤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면 원래 가능 면적은 30%에 100%를 적용하면 이 면적이 부지 면적이 25만 4천이었을 때 건축 가능 면적은 7만 6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39만 9천이 나오죠. 그러면 법정 면적의 5배를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요 상기 변경 계획안은 사업 신청자의 독창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LL개발이나 강원도가 이 부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춘천시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럼 나왔냐? 춘천시에다 작년에 그 LL개발이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강원도하고 춘천 LL개발이. 근데 춘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원래 춘천시 도시계획은 2019년에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2019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춘천시는 작년에 조기에 끝냈어요. 도시계획을. 변경되는 도시계획이나 그게 왜냐면 일몰제 적용하는 거라든가 아파트 주거지 아파트가 가능한 면적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을 다 끝냈죠. 그러니까 춘천시한테 이걸 다시 요청하니까 우린 도시계획 다 끝났고 이 유원지 지구를 풀었을 때 춘천시 도시계획 전체를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용적률을 못 올린다고 하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 전체 부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전체 부지를 한 사업자가 하는 걸로 봐서 건축물이 조금 들어가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 전체에서 보면
이쪽은 건축물이 조금 들어가는 지역이고 이쪽은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면 조금 들어가는 지역에 남는 용적률을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법인 거죠. 이게 저는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 거냐 이거 물음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가 한 사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도 레고랜드 사업이나 이 주변 부지 개발 사업은 한 사업자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LL 개발에서 그동안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LL 개발이 져갖고 멀린사에다가 임대로 주는 구조였었는데 멀린 지금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직접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이 빠져나가고 나면 나머지 전체를 LL 개발이 한다래도 한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한 사업자로 만들어서 하겠죠. 그게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편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감사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용적률이 350%로 가고 135%로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양쪽 이쪽에서 밀어주고 저쪽에서 땡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도시계획의 법 자체를 아예 악용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열받을 얘기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어떤 거가 뻥튀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도 레고랜드 사업을 그동안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멀린이 5,217억을 투자하겠다. 뭐 이거 사실이 아니냐는 별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 개발 사업에 1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된다고 요즘에 와서 얘기해요.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2014년도에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텐데 아마 여기 서울에 오신 분들 보셨을 텐데 춘천역사문화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도 레고랜드 사업은 1조 5천억짜리 사업이라고 제가 그때 썼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1조 5천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될 대로 되라. 뭐 배째라 이제 이 시기인데 1조 5천억이 넘죠. 실제로는 2조 가까이 들어가야만 이게 사업이 돼요. 근데 5천억을 투자해서 레고랜드를 만든다고 뻥을 쳐놨으니 2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얘기 못 하다. 이제는 주변 부동산 개발 사업에 1조 이상이 추가 투자됐다. 그러면 이게 투자돼서 춘천이 좋아지는 건 뭐냐? 공사 기간 중에 경제 유발 효과가 3조 6,881억 원이 나온다. LA 개발 발표. 관광객이 500만 명이 온다. 그동안은 200만이었었죠. 운영 기간 중 매년 5천억 원이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던 게 왜 500만 명이 됐냐? 저희가 시민검증단에서 레고랜드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500만이 와야 된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500만을 얘기하는 거죠. 1조 5천억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행정인데요. 보세요. 춘천시가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을 올해 연말에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528억이에요. 연간 127만 명이 방문한다는데 저는 이거 127만 명 넘을 거라고 봐요. 로프웨이. 이게 대명이 하는 건데요. 여기에 경제 유발 효과가 500억이에요. 춘천시 발표거든요. 근데 레고랜드 아까 경제 유발 효과 3조 얼마 했었죠? 춘천시는 그러면 이거 장사하지 말아야죠. 127만 명 와서 500억 원의 경제 효과인데 500만이 온다고 치더라도 이 127만 명이 500만이면 4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천억이 돼야 맞겠죠, 경제 효과가. 근데 이것도 공사 기간 중이랍니다. 더 뻥은 여기 있어요. 중도유적 성사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요 최근에 7일날 발표했죠. 1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150만 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500만이 온다는 거잖아요. 100억 원 투자해서 150만 명 오면 이거 하지 왜 그걸 합니까? 저는 강원도 LL개발 이 공무원이나 LL개발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나쁠까? 이게 앞뒤도 모르고 계산할까 싶어요. 아니 100억 원 투자해서 150만 명 오는데 미쳤다고 1조 5천억씩 투자해서 500만 원 올라고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500억 투자. 이것도 춘천시가 투자하는 거 10원도 없고 다 대명이 투자하는 건데 여긴 127만 명 오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허구라는 거죠.
LL 개발이 어느 정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제가 요거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엊그저께 발표한 100억 원을 투입해서 중도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한다고 했죠. 요게 LL 개발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요 인용문을 뒀으니까 LL 개발이 한 얘기예요. 중도 선사유적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국민을 위한 공공 측면의 열린 문화공간 쭉 하고 150만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쭉 좋은 얘기 다 썼어요. 근데 이게 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죠. 이 100억 원에 주목해 주세요. 자, 이게 가능하냐 100억 원에. LL 개발이 지금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걸 서울 분들이 전화를 몇 분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중도에다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한다는데 뭐냐? 그럼 레고랜드 끝난 거냐 이런 얘기하는데 문화재 보존 지구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 보존 지구에다가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짓겠다는데 이 면적이 11만 제곱미터, 한 3만 3천 평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선사유적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공사비는 100억이다. 유물 전시관 이거 안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그 용역 자료를 살짝 봤더니 연면적이 650제곱미터 정도에서 약 19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가정집 있는 것도 아니고 선사유적 전시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LL 개발이 최초에 세웠던 계획은 뭐였었냐? 2014년도에 유적이 발굴되고 나서 중도선사유적 보존에 대한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발표했던 게 뭐냐면 역사공원의 건축 면적만 3,300이었었어요. 1000평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90평으로 바뀐 거죠. 이걸 갖고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걸 줘야 돼요, 1000평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평방미터당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게 정석이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춘천 캠프페이지가 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평방미터라면 50만 평방미터를 공원을 하는데 얼마를 계산했냐면 1,600억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평당으로 따지면 아니 평방미터당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잡아도 이래요. 그럼 밑방미터당 10만 원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이게 110억이에요. 건물 안 짓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발표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선사유적 이렇게 보존하고 이거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멀린이 그런 중도를 보는 시각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 10월 29일 날 멀린하고 강원도가 본여박을 맺은 거예요. 요거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최문순 도지사와 정노셔 영국 멀린사 레고랜드 개발 사장은 이날 도청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여박을 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게 10월 29일 날이에요. 요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본여배라고 분명히 돼 있죠. 이 조노셔라는 사람이 진짜 뭐 레고랜드 개발 사장이냐? 이거는 제가 논외로 할게요. 이 양반은 멀린사 홈페이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최문순 지사가 신년 인터뷰를 2번에 걸쳐서 더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2개만 놓는데요. 2013년 10월 26일 날하고 2014년 1월 1일자에 신년 인터뷰 기사를 따왔는데 춘천의 레고랜드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및 본계약 등이 성과다. 올해 했던 성과라는 거죠. 여기도 레고랜드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및 본계약 등이 성과다 그랬어요. 이게 2013년 12월하고 2014년 1월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멀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 날짜를 주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이 당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망해도 멀리는 절대 안 망하는 회사다. 강원도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강원도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다 그랬죠. 이게 2013년 10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6일 아니 17일이에요. 강원도 의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강원도가 이렇게 맹신하는 멀린이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멀린사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리설트 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결과 보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게 올해 11월 1일자죠. 요거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다운받아 봤어요. 요것뿐이 아니라 여기 10월 16일자도 보고 이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이 다 여기 돼 있는데 춘천 레고랜드 협약이 맺어진 게 2013년이잖아요. 제가 2013년부터 이거를 전부를 다 요거를 다 봤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어를 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춘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춘천을 알잖아요. 춘천만 찾으면 요즘 구글 번역기 되게 좋거든요. 구글 번역기다 옮겨서 번역 쭉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같이 4년 반 동안 레고랜드만 추적을 한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얘기가 금방 알죠. 이걸 전체를 뒤진 거예요. 2013년 멀린이 연간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요. 이 날짜가 2014년 2월 27일자예요. 여기에 보면 뭐 영어로 쭉 되는데 이걸 번역한 거예요. 새로운 레고랜드 공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6개가 쭉 있고 뭐 한데 여기 보면 일본과 한국에서 현재 협상 중인 프로젝트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협상 중이에요. 강원도는 2013년 10월 29일 날 본협약을 맺었고 재무지사는 2013년 12월 26일하고 2014년 1월 1일 날 본협약은 물론 본 계약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는 협상 중인 거예요. 그럼 멀린이 이 얘기한 게 맞다 그러면 강원도가 거짓말을 한 거죠. 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2014년 5월 15일 날 중간 보고가 나오는데요. 이때도 새로운 레고랜드 공원 개발에서 나오는데 남한에서 협상 중인 잠재적 프로젝트예요. 이때는 이미 춘천 시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은 레고랜드가 거의 뭐 공사를 하고 있는 줄을 알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발굴해서 다 까뒤집었을 때죠. 얘는 지금도 협상 중인 거예요. 멀리는. 2014년 반기 보고서는 이게 이제 그 7월 31일자에 나온 건데 이때도 역시 한국,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미래의 레고랜드 공원 개발에 관한 여러 당사자와 진행 중인 논의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본 계약은 물론 협약이라는 게 안 나와요. 자,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춘천의 레고랜드를 건설하던 발표가 멀린에서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 2014년 11월 28일 날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는 게 협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협약을 했다는 얘기고 오픈을 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강원도가 그렇게 기다리던 멀린사의 협약 발표는 2014년 11월 28일 날 나온 거예요. 이날이 뭔 날이냐면 중도 레고랜드 착공식이 있던 날이에요. 그 멀린사의 닉 바니하고 존 야콥슨이 11월 28일 날 왔어요. 중도 그 베터에서 착공식을 할 때 왔는데 원래 들어오긴 26일 날 들어왔습니다. 26일 날 한국을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는 안 와요. 춘천은 안 와요. 강원도하고 LL개발은 똥줄이 탔죠. 착공식은 다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와야만 되는데 안 와요. 이 사람들. 왜 안 오냐? 너네 돈 안 만들었잖아. 너네 돈 없어서 지금 못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7일 날 한국투자증권과 계약을 해요. 2,050억의 대출 계약이 27일 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하고 계약하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게 나온 게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구속되고 공무원이 불명예 퇴직을 하고 이랬던 게 2014년 11월 27일 날 한국투자증권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8일 날 멀린사의 대표들이 춘천을 와서 아까 비 내리는 날 착공식을 한 거예요. 이때 이미 강원도민들하고 춘천 시민들은 공사가 다 됐다고 알고 있었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고요. 유적은 이미 한참 전에
발굴 보고를 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보시죠. 이 내용이 2014년 11월 28일자 멀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이 강원도 춘천에 새로운 레고랜드 테마파크 오픈을 하기로 협약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죠.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한국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의 일환으로 정부하고 강원도 춘천시는 예고가 되게 심하네. 사이트에 대한 브릿지 건설, 이게 다리 교량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광범위한 인프라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얘기가 이게 나온 거죠. 멀린이 발표가 11월 28일. 그 뒤로부터 2014년 11월 28일 이후로부터 멀린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최종 결과 보고서는 2015년 2월 26일 날 나온 건데요. 2017년에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레고랜드 공원을 오픈하기로 협정을 발표했다. 이 날짜. 요 내용이 결국은 그거죠. 이 뒤로부터 이제 계속 2014년 11월 28일 이후로 계속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가 멀린사 홈페이지에 나와요. 2017년 연말 예비 결과까지. 그러면 이 멀린사가 상반기 보고서를 내고 연말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 정책이라고 5월 달에 내는 경우도 있고 뭐 4월 달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춘천 레고랜드가 언급이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 멀린사는 춘천 레고랜드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한다고 얘기했더니 글로벌 사업 국장이 무슨 소리냐, 멀린의 홈페이지에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반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요. 제가 없다는 거는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 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거 모르고 제가 했겠어요. 그거 지금 없는 걸 찾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 있다고. 도의원들한테 그렇게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도의원들은 믿은 거예요. 있었죠. 이렇게 2017년까지 쭉 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 있는 거는 2017년 연말 예비 결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고랜드 코리아의 파트너 자금 제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4년 11월 28일 날 착공을 하기로 발표를 다 했는데 자금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에 온 거죠. 멀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이렇게 나와요. 2018년 중간 실적 보고가 8월 2일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새로운 레고랜드 공원 쭉 보시면 춘천이 빠지죠. 춘천이 없어요. 왜 춘천이 없느냐?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추정하기에 이건 추정인데요. 2018년 상반기에 멀리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똥줄이 탄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4년 동안 계속 나오던 게 왜 갑자기 2018년에 없어지느냐. 이 얘기는 멀린이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멀린을 어떻게든지 바지까지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요즘 무리해서 이제 그 도의의 동의를 받아. 멀린이 왜 강원도한테 도의의 동의를 받으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원도가 그렇게 우선도라면 그 강원도가 아까 맹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국장한테 그 얘기했어요. 멀린의 1년 매출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5, 6조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몇 년을 매달렸던 강원도의 그 주무국장이 멀린의 1년 매출액도 몰라요. 멀린의 1년 매출액은요. 전 세계에서 걷어들인 게 1년에 한 2조 3천억 정도 돼요. 레고랜드만이 아니라 레고랜드를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이 테마파크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떠냐면 구멍가게예요. 제가 감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큰 걸 비교 안 하고 우선 지금 거를 비교하면 중국의 OCT 파크라고 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 테마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거든요. 중국 애들이 지들이 만든 놀이공원이에요. 뭐 용인 뭐 800만 원다. 에버랜드가 뭐 800만 원이 그러잖아요. 레고랜드 200만 원다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테마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멀린이 전 세계 25개국에다가 123개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요. 122개 이 영업장에서 들어오는 총 입장객 수가 6,600만 명이에요. 작년 기준으로도 그래요. 그럼 122개 나누기 6,600만 원 얼마 나오냐? 54만 명 정도 나오죠. 근데 레고랜드는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레고랜드는 200만 들어온다고 저희가 100% 인정을 하고, 그럼 멀린에서는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을 춘천 레고랜드에만 다 쓸 거냐? 왜냐하면 3천억을 투자하고 뭐 아까 장기적으로 5,217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멀린이 그 능력이 되는 회사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멀린이 2조 3천억의 수익을 걷어들인다서 쓰고 나서 남는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4,800억, 5천억이 넘질 않아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분이 별도로 분리돼서 이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레고랜드에서 걷어들이는 1년 수입이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순이익으로 따지면 1,000억 미만이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2,800억인가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했더니 도청회 국장님이 뭐래요? 능력 있잖아요. 2,800억 있어요. 2,800억 여기다만 쓰나요? 전 세계에 써야 되는데. 그럼 122개 사업장에다 돈을 써야 되는데 춘천에다만 돈을 대나요? 멀리는 3천억 될 돈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2017년 아까 나왔었죠. 파트너 자금 제공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멀린한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가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 베인캐피탈 회장이 홍콩에 있다가 중국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2018년 6월 달이에요. 6월 말경 되는데 멀린사의 야콥슨 사장이 중국을 쫓아갔어요. 너네가 우리한테 투자해라. 우리 춘천에 레고랜드 할 거니까. 베인캐피탈 사장이 뭐라 그랬냐. 제가 베인캐피탈 사장 그 회장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갔던 사람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우리가 4,500억을 댈 테니까, 3,000억을 얘기하니까 4,500억을 댈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이랬다는 거예요. 멀리는 못 넘겨주죠. 그래서 이게 깨졌어요. 지금 3,000억을 댄다고 발표하면 결국은 투자자를 누군가를 구해야 돼요. 멀리도 역시. 그래서 이번에 최초 투자 금액이 강원도가 800억을 대고 멀리는 200억을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멀리는 돈을 3,000억을 댈 돈이 없기 때문에 착공을 해놓고 투자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불확실성에다 강원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잘못된 건 뭐냐면, 전체 금액이 3,000억이, 그러니까 3,000억을 투자하는데, 자, 5,217억을 투자하겠다는 멀리는 200억을 대고, 전 재산 800억을 가진 강원도는 800억을 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구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제가 좀 늦어서. 자, 2018년 10월 16일 날 보고서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까지 보고서가 12월 6일 현재까지 최종이에요. 여기도 역시 춘천이 없죠. 이거 제가 한자도 안 뺀 겁니다. 자, 이르면 2018년 5월 14일에 상생협의라는 걸 했고 중도에서 착공식 했죠. 이거는 뭐냐는 거죠. 멀리는 없다 그러고 강원도는 착공식을 하고, 요거가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2008년이 아니고 2018년이에요. 요게 2018년도 11월 1일 날 멀린이 인트로덕션이라 해서 이제 멀린을 소개하는, 이게 투자자들한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요 내용인데, 요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운받아서 봤어요. 여기에 뉴 레고랜드 파크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 중국은 여기 보면 중국은 논의하고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중국. 여기 표시가 돼 있죠. 뉴욕은 2020년에 오픈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빨간 거로 표시가 돼 있죠. 한국인데 없죠. 요건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예요. 노란색은 지금 6개 운영 중인 8개. 둘, 넷, 여섯, 8개. 자, 중국은 논의하고 협약을 진행 중인데 표시를 했고 뉴욕은 공사 중인데 표시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2014년도에 본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로도 협약을 3번씩이나 더 맺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분명히 없죠. 이거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멀린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나오니까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원도가 이제 14일 날 그 도의회가 이 본협약 그거를 동의안을 이제 최종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느냐. 저희가 오늘 공익감사 청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 문제가 없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의회 동의안이 올라가고 나서 제가 물밑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요. 29일 날 원래 이게 경제건설위원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26일 날인가요? 연기가 돼요. 12월 3일로. 그게 왜 연기가 됐냐면 그 연기 논의를 27일 날 연기를 했을 텐데 26일 날 26일 수요일이었었는데 건데 고주의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밤에 제가 민주당의 도의원 하나를 만났어요. 만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협약을 통과시키냐. 이건 안 된다. 연기를 해라. 그리고 연기를 하고 멀린사에다 자료 요청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거기서 난상 토론이 이루어져 갖고 결국은 29일로 연기를 했어요. 12월 3일로 연기를 했죠. 그래 놓고 멀린한테 자료를 보내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성명서를 몇 번씩 내도록 글로벌 사업단장이 한 번도 저희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급하긴 급하구나.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문제점을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제발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적했던 멀린이 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홈페이지에 삭제했느니 이런 얘기들을 질문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들은 게 아니고요. 저희 간사단체가 경실련인데 경실련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가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날이 27일이에요. 멀린의 답변서가 올 거래요. 그러고 나서 도의회에 그 답변서가 왔다고 이걸 줬어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이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나 강원도 LL개발이 기본협약에 따라 뭐 해결한 2,300억 원을 조달을 못해서 당사는 본사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니까 도의회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 편지를 멀린사의 최고 경영자인 닉 바니가 강원도의 경제건설의 위원장에 보냈다고 한 거예요. 원래 온 건 이게 왔겠죠. 멀린의 닉 바니가 한국말을 이렇게 써서 보낼 일은 없으니까 닉 바니가 이걸 보냈고 그러면 LL개발이 이걸 번역해서 도의원들한테 줬던 얘기겠죠. 그렇죠? 종이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 종이를. 저는 이게 도대체 아니 멀린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종이가 왜 똑같은 종이가 있을까? 뭐 100번 양보해서 친절하게 이 종이를 써서 번역을 해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날짜를 보시면 2018년 11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글로벌 사업단장이 저한테 멀린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 날은 27일이에요. 뭘 믿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답변은 11월 12일 날에 이미 온 거거든요. 이걸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은
닉바니가 편지를 보냈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게 통과됐죠. 요 내용을 보시면 자, 강원도가 3천억을 멀리 초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5,217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해서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 편지 어디에도 단돈 100억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보면 어디 있죠? 멀린의 투자 금액을 상당히 증액하여. 이게 3천억이라는 거죠. 이게 5,217억인 거고. 우린 이걸 믿어야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방재정법인데요. 이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쭉 나오는데 채무부담행위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멀리에 투자하는 돈은 강원도 부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강원도 부담이 아니고 LL개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출받은 돈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되는 게 뭐냐? 보증채무부담 행위예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보증을 섰으니까. 그럼 강원도가 보증 쓴 거를 300억 이상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투자심사를 했죠. 이런 거예요.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2050억도 강원도의회 동의 안 받았잖아요. 거기서 800억을 또 쓰는데 이것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죠.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유권 해석을 받아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유권 해석은 누가 했냐? 행안부가 해야 되잖아요. 행안부가 하는 유권 해석이 아니에요. LL개발이 계속해서 뭘 할 때 하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고랜드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강원도청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 LL개발. 청구 제목은 춘천 하중도 관광개발사업, 허위사실 적시 국민기만 행위, 강원도 예산 낭비,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감사 청구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사항은 11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춘천 하중도 관광개발사업 부실 추진 및 운영에 대한 감사, 강원도에 800억 원 신규 투자 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2,050억 보증채무 확대에 대한 후속 처리 여부라 그랬는데 이걸 왜 후속 처리 여부냐면 2,050억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그 후속 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를 감사를 해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강원도 멀린사, 강원도 민간업자들 간의 불공정 협약 및 계약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해달라.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업 추진 효과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도민 기반 여부에 대한 감사. 아까 나왔었죠. 100억 들여서 150만 오는데 뭐 1조 5천억 들여서 500만 오고 경제 조건은 뭐 3조 6,800억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강원도가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 LL개발이 예산 사용의 관리 감독자거든요. 최대 주주기도 하고 적정하지 않은 예산 사용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 예산이 사용된다라. 이 수백억 원이라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팩트라고 이거는 다 팩트라고 말씀드린 이 근거를 다 갖고 있거든요. 부당으로 사용된 예산에 관한 근거를. 도민 열세가 낭비된 데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한 감사. 제가 계속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배임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또 LL개발이나 강원도와 관련된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LL개발이 집행해서는 안 되는 돈을 집행한 게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화재 발굴 비용이나 아니면 봉급을 준다거나 다른 비용이 아니고
멀린사가 줘야 되는 돈을 LL개발이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800억을 추가 투자할 때는 80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빼고 투자해서 800억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800억어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800억을 그냥 투자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원도가 처음에 200억을 먼저 주고 이제 계약하는 순간에 200억을 먼저 주고 봄에 3월달까지 600억을 추가로 주면 200억 줬을 때 우리가 얼마 떼어서 너네가 먼저 LL개발이 집행한 돈을 몇 프로 주고 600억을 주면 나머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멀린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테마파크를 운영한다는 글로벌 법인이라는 회사가 그 100억을 못 줘서 그걸 돈을 받으면 거기서 띄워서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믿고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요거 제가 구체적으로 2017년 10월 도의회 답변 중 이렇게 해놨는데요. 도의회에서 위증 이런 부분들, 요건 이제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감사예요. 요거 내용은 제가 따로 여기다 말씀 안 드릴게요. 3차례 착공식께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죠.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첫 번째 착공식에서는 5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도민을 현혹한 데 대한 직권남용.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이걸 멀린이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분명히 허위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사는 그냥 허위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기사를 쓴 거니까. 정무지사님께서 관련국장하고 강원도의 질의답변 시 허위 사실을 했던 부분. 왜냐하면 멀린사 홈페이지를 다 검색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허위라는 게 나오죠. 한 가지, 이건 뭐 도덕성에 관한 부분일 텐데 이게 감사에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정무지사님 분명히 도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 도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래. 2013년도 이야기거든요. 정무지사님 뭐라 그랬냐면 강원도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멀린사가 직접 참여를 한다는 MDA 문건의 사실 확인 감사. 이건 왜 넣냐면 도의회에서 원본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사업단장은 계속 이 원본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원본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걸 증언하나 제보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원본을 보여주면 간단한데 원본하고 똑같은데 뭐 정보 보호인가 뭐 이런 거에서 못 보여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도의원들만 보는 걸로 해서 뭐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다고 공개를 했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원이 밝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11개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4년 반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요. 우리 춘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누구도 알으려고 안 했고요. 도가 하는 일이고 또 춘천시도 여기에 또 관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계속 뭐 댓글